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143명, 카나가와 102명, 사이타마 68명, 치바 43명, 오사카 165명, 홋카이도 14명, 오키나와 1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9명,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5명, 카나가와에서 4명 등 총 3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0만 9,214명, 누적 사망자 수는 17,87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5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2,49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43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218명보다 75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6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54.3명, 전주 대비 59.9%입니다. 한편 2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9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7명 감소한 70명, 입원 환자는 63명 감소한 68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6,496명, 누적 사망자 수는 2,99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일 밤 10시 41분경 치바현 서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5강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스 생방송 중에도 도쿄를 포함한 칸토 지방에 긴급 지진 속보가 발령되며 스튜디오에서도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まずですね、皆さん身の安全を図ってください。身の安全を図ってください。緊急地震速報が出ています。千葉県で地震が発生しました。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高いところから物が落ち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まずは身の安全を図ってください。東京、神奈川、埼玉、千葉、茨城、群馬、栃木、ご覧の地域に緊急地震速報が出ています。千葉県で地震が発生しました。強い揺れ、今少しずつ収ま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まだ安心しないでください。強い揺れがかなり大きな揺れが襲いました。 이 지진으로 인해 도쿄 아다치구와 사이타마현 카와고치시, 미야시로 마치 등에서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쿄, 사이타마, 치바에서도 진도 5 미만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또 칸토 각지와 야마나시, 시즈오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진원지는 치바현 북서부로 진원의 깊이는 75km,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5.9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우려는 없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시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였으며 키시다 총리는 피해자 등의 구제 및 국민에게 정보 제공 등 4가지를 지시하였습니다. 政府においては22時43分に官邸対策室を立ち上げました。そしてそれと同時に私の方から総理指示として4点指示を出しました。1点目はまずは実態の把握であります。そして2点目として自治体とも協力しながら政府一体となってこの被災者の救援救助に努めるということ、そして3点目として国民の皆さんに的確に情報提供を行うということ、そして4点目として被害の拡大防止に努めるということ、この4点を総理指示として出したところです。 지진 발생 직후 귀가를 하고 있던 인파는 지진으로 전철 등의 운행이 멈춰 역 앞이나 전철 안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또 진도 5 강이 관측된 도쿄 아다치구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소화액이 뿜어져 나오는 등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쿄 메구로구와 오모테산도에서는 수도관 파열로 추정되며 맨홀에서 물이 흘러나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경시청에 따르면 도쿄 아다치구 내를 주행하던 니포리 토네리 라이너가 지진으로 긴급 정지했을 때 바퀴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넘어지고 그중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경상이고 여성 1명이 머리에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방재광학기술연구소의 히라타나 씨는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평소 지진 활동이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일주일 정도는 비슷한 흔들림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후루무라 타카시 교수는 이번 진앙부근은 평소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진원의 깊이와 메커니즘으로 보면 태평양판의 내부 또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경계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후르무라 교수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의 위치와 진동의 세기는 16년 전인 2005년 7월 치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한 규모 6.0의 지진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시다 내각 출범 후 행해진 각사 여론조사에서 새 정권의 지지율은 저조한 스타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사의 조사 결과 키시다 내각 지지율은 아사히 신문이 45%, 마이니치 신문이 49%, 교도통신이 55.7%, 요미우리 신문이 56%, 일본 경제신문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코이즈미 총리 87%, 하토야마 총리 75%, 스가 총리 74%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支持率が低い原因を総理自身どのようにお考えですか。低い数字も含めて、しっかり受け止め、自分自身を、しっかり、振り返りながらこれから選挙に向けて、しっかり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러한 내각 지지율에 대해 야당에서는 ご祝儀相場のないスタートであったことは事実だと思うんです。それぐらい国民はシビアな目で政治を見ておられるんだなと。実際には4人羽織内閣なのではないかなと、そういうふうに国民の皆様方の目に映っているということの証明ではなかろうかと思います。 이달 31일의 투개표를 향한 중의원 선거의 단기 결전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ここは攻めに攻めて自公政権を攻め落と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新しい政権、野党連合政権を作ろうではありませんか。大丈夫か内閣、国民不在内閣です。ボロを出さないための大急ぎの解散総選挙だ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공문서 조작으로 자살한 킹키 재무국 전 직원의 아내가 키시다 총리 앞으로 자살에 대한 경위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무성 킹키 재무국의 전 직원 아카기 토시오 씨는 3년 전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조작을 명령받은 것을 괴로워하며 자살하였습니다. 재무성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조작을 명령했을 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재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아카기 씨의 아내 마사코 씨는 6일 키시다 총리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호소하였습니다. 岸田さん、話を聞くのが得意っていうことならぜひ話を聞いていただこうと思って今日届く手紙をお出ししました。もともとはきっと再調査に前向きな素敵な方だと信じています。 마사코 씨는 총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お手紙、まだちょっと手元に、受け取っておりません。 이에 키시다 총리는 이날 방문지 시즈오카에서 기자단에게 편지를 아직 받지 않았다. 받은 뒤 대응을 생각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마츠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재조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키시다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전화회담은 오후 5시 반경부터 약 2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冒頭、プーチン大統領からは私の就任に対する祝意が伝えられ、一方、本日はプーチン大統領の誕生日でありまして、私の方からプーチン大統領の誕生日をお祝いする、この祝意を伝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上で私の方からは、平和条約締結問題を含め日露関係全体を互恵的に発展させていきたい、こうした趣旨を述べました。そしてプーチン大統領の方からは二国間のあらゆる問題に関する対話を継続していきたい、こうした発言がありました。そしてその上で大統領とは2018年のシンガポールでの合意を含め、これまでの両国間の諸合意を踏まえてしっかりと平和条約交渉に取り組んでいくこと、これを確認いたしました。今後もプーチン大統領と会談を重ね、信頼関係構築しながら日露関係全体を前に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4島の帰属の問題を明らかにして平和条約を
締結する、これが従来の政府の基本的な考え方であったと承知をしています。その方針に基づいて、交渉を進めていく、こうした方針は従来と変わり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또 두 정상은 대면 정상회담을 조기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생각에 대해서도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 등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해온 작곡가 스기야마 코이치 씨가 지난달 30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는 7일 공식 홈페이지에 코이치 씨가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으며 사인은 폐혈성 쇼크, 향년 90세였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도쿄 출신으로 도쿄대 졸업 후 방송국 디렉터로 일하며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향곡, 대중음악, 게임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6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RPG 게임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는 1986년 제1편부터 11편까지 모든 작품의 음악을 30년에 걸쳐서 작곡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최고령자로 게임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로서 기네스북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드래곤 퀘스트의 오프닝 주제가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서 선수단 입장 행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음악적 역량과는 별개로 극우 성향을 보이며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은 현재 일본군 대 반일본군이 맞붙은 내전 상태에 있다라며 한국,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의 한 잡지에 위안부는 날조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